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시즌의 메인 이벤트가 다가옵니다. 바로 서울 마라톤이든 아니면 대구 마라톤이든 봄 시즌에 이제 마라톤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대회날 어떤 레이싱화를 신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요. 레이싱화는 감성이 너무나도 많이 끼어들고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불편해도 내가 이게 신었을 때 괜찮았던 신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그 이미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싼 게 좋겠지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확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이런 감성적인 것들은 다 옆에다 치워두고 오로지 숫자, 반발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된 반발력, 뒤쪽과 앞쪽에서 각각 측정한 데이터, 이것 또한 런리핏에서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번외로 두 가지 정도로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는 신발들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네, 먼저 10위입니다. 되게 생소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아도라의 가라카본 2입니다. 반발력 수치가 뒤에가 77.6, 앞에가 76%입니다. 이 정도면 딱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는 32만 9천 원입니다. 이 가격대에는 사실 경쟁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디아도라라는 브랜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고 레이싱화 자체로서는 성능이 아직 검증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의 반발력 구간이라면은 더 검증된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위에 랭크한 신발은 바로 디아도라의 가라카본 2입니다. 만약에 이 신발을 신어보고 나에게 딱 맞는다면은 이것 또한 취향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선택될 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위는요, 바로 나이키의 스트레이트 플라이 2입니다. 공홈의 정가는 21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디션에 따라서 색상이 23만 9천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나이키가 아직 40%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군 중에 포함된 게 바로 이 스트레이트 플라이 2입니다. 수치는요, 뒤는 76.3, 앞은 77.9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뒤보다 앞이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앞쪽으로 빨리 굴려서 더 빨리 뛰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이트 플라이 2를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베이퍼 플라이 4보다 저는 스트레이트 플라이 2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베이퍼 플라이 4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쪽으로 흔들림이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이트 플라이 2는 높이가, 미드솔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는 더 좋다고 느껴졌었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반발력 측면에서 스트레이트 플라이 2가 더 좋다는 걸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발을 풀코스에서 뛰어본 적은 없고요. 하프코스 대회에도 아직은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신발을 제가 최고로 뛰어본 것은 이제 10km 대회까지 뛰었는데요. 그 구간 정도를 뛰는 데까지는 사실 이 신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원툴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5km나 10km 그리고 스피드 세션 이런 데서는 저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대의 레이싱화의 느낌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로는 저는 최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8위는요, 호카의 시엘로 X1 2.0입니다. 수치가 뒤는 75.9, 앞은 78.4입니다. 앞쪽이 더 높은데요. 호카는 원래 롤링이라는 말이 잘 들어맞을 정도로 로커가
살벌하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굴러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CLO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저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 팔 위에 CLO X1 2.0이 있다. 출시가는 329,000원이다. 까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위는요.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 5입니다. 수치가 뒤는 76.9 그리고 앞은 77.7입니다. 큰 폭발력이라기보다는 균형에 가까운 타입이고 가격이 299,900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3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회 한번 뛰고 나면은 뭔가 이 신발이 가격이 아까움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지켰다. 러닝화만 놓고 보면은 브랜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브룩스는 실제로 걷는 거, 조깅화, 러닝화, 그리고 안정화 라인도 상당히 잘 만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신발은 첫 풀코스를 제대로 달려보고 싶다. 그 다음에 하프코스에서 기록을 내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정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가요. 발밑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대회 경험이 적은 러너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으로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6위 및 5위는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엣지 그리고 스카이입니다. 6위는 엣지고 5위가 스카이입니다. 6위 엣지는요. 뒤가 78.3, 앞쪽이 76.8입니다. 설명하기로는 뭐 케이던스 주자형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를 활용하는 주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양쪽에 따로 차고도 해봤지만 그때는 느낄 수 있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게 뭐 엣지기 때문에 안 나간다. 스카이 때이기 때문에 더 잔발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저는 잘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안정성과 그 다음에 반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격도 329,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엣지 그리고 스카이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냐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위치에서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레이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1위한 신발과도 가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에 가깝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다르게 스카이는요 5위고요. 뒤가 78.5, 앞이 78.2입니다. 두 개의 신발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를 저는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나에게 더 맞는 것을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요. 4위는요. 바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입니다. 뒤는 78, 앞이 81입니다. 앞이 살벌하게 반발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쿠션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 가볍고 반발력이 좋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신발을 신고 풀코스를 총 2번 뛰었는데요. 뛸 때마다 느꼈던 거지만 발목에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비단 이게 가벼워지면서 발목을 덜 잡아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아마도 이런 반발력을 제 발목이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격이 한번 확 튑니다. 가격이 439,000원입니다. 물론 앞에 제품에 비해서 메타스피드 도쿄 스카이나 엣지에 비해서 당연히 가벼워지고 더 좋은 소재를 쓰고 당연히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40만 원을 넘었다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이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스에서 진짜 작정하고 만든 신발인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나는 대회용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들은 사람만 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앞쪽 반발력 81은 여기에 탑 10에 든 것 중에서도 거의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돈 쓸 마음이 정해졌다면 저는 적극 추천하는 신발입니다. 다음으로요, 3위는요, 정말 지겹습니다.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수치가 뒤는 80.4, 앞은 80.3입니다. 평균 80.35로요. 앞, 뒤가 다 높고 균형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29만 9천 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할인해갖고 21만 원대에도 종종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성비를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80%대 반발력을 보여주는 레이싱화 중에서 29만 9천 원에 걸려있는 건 이 신발 말고는 없습니다. 이 신발은 딱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돈은 아끼고 싶은데 기록은 내고 싶다. 그냥 이걸 고르면 됩니다. 엄청난 성능과 최소한의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아디다스는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프, 풀코스 10km 어디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정육각형에 가까운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저는 이제 트레일이 아니라 트레드밀 할 때 이 신발을 계속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딱히 모난 거 없이 잘 사용해주고 있는 신발입니다. 다만 이제 카본 부러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꼭 정품 구매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이번에 저는 쿠팡에서 새로 또 직구 이 얘기하면 또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사라고 권장하지 마라 이런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쿠팡 직구를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하이 법인에서 온 거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AS가 국내에서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디다스 프로 4는 조금 더 조심히 신어줄 생각입니다. 네, 다음 2위는요,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입니다. 뒤는요, 80.6, 앞은 82.1입니다. 평균 81.35. 오늘 제가 드리는 리스트 중에서 앞쪽이 반발력으로는 가장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33만 9천 원입니다. 물론 엘리트2도 제가 신발을 갖고 있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브랜드와 똑같은 이거는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쿠션감도 상위권, 그 다음에 반발력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코니 엘리트2가 진짜 인생 신발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발볼의 그 어퍼의 형태가 저랑은 조금 잘 맞지 않고 약간 헐겁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꽉 조이면은 뭔가 이 양말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알파플라이 3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양말 같은 느낌이면서도 고정이 잘 됐는데 엘리트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뛰다 보면은 계속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다만 반발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대회용으로도 충분히 인생 신발로 추천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푸마의 패스트 R 엘리트 3입니다. 수치는요, 뒤가 80.4, 앞이 82.6, 평균 81.5로 오늘 리스트 중에서도 앞쪽 반발력이 낮지 않은 수치고 가격도 최강입니다. 37만 9천 원.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37만 9천 원입니다. 물론 저렴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게 다시 다른 색상으로 풀린 걸 아는데 벌써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말고 다른 색상 나왔을 때 구매해보고 싶었는데 37만 9천 원에서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치만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숫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걸 검증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푸마가 지금 딱 그런 포지션에서 패스트 R3를 내놨고요. 이번에 엘리트 4도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작보다 조금 더 쿠션감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평가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서 신어보고 얘기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반발력이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하프까지는 이 신발을 신고 뛰었는데 제가 풀코스를
도전해 볼 만한 엄두가 나지 않는 신발이긴 합니다. 그게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 그냥 이게 되게 강하다 혹은 되게 공격적이다 라고만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수치로 보니까 1위가 이걸 차지한 걸로 보니까 제가 느꼈던 그런 이런 불안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느낌, 그리고 발목에 무리 가는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리하자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반발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푸마가 바로 그 중에 탑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상관없고 PB가 목적이다. 그리고 내 기록을 줄이는데 내 몸 하나 희생하는 거 상관없다. 그러면은 뱃살 3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탑 10부터 탑 1까지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나이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플라이 3와 베이퍼 4는 어디 있을까요? 먼저 알파플라이 3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마라톤 끝판왕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부터 보면은 32만 9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33만 9천 원, 34만 9천 원, 그리고 검은색은 37만 9천 원까지 에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도 살살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한번 보자면요. 뒤는 74.9, 앞은 73.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오늘 탑 10에 들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서도 조금 더 밀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은 나이키가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지만 앞쪽에 전족부 유닛의 형상, 그리고 이런 로커의 꺾임, 그리고 반발력이라는 수치만으로 이 체감을 다 담아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플라이 3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렸던 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할 만한 대중적인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신발들 대비해서 뭐 아식스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푸마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디다스의 제품이라든가, 물론 프로4는 그래도 안정적이긴 한데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저는 안정적이고 초보자까지 가능한 게 오히려 알파플라이 3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반발력이 낮은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으로요, 베이퍼플라이 4입니다. 스트릭플라이 2랑 똑같이 생겼지만 미드솔이 살짝 더 높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30만 9천 원으로 노출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31만 9천 원짜리 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가로도 많이 풀린 걸로 알고 있고요. 뒤는 78.1, 앞은 74.5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뒤보다 앞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볍고 빠르게 이미지인데 앞쪽 수치만 놓고 보면은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이퍼플라이 4도 이제 무조건 최상급 나이키의 신발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나이키 특유의 질감을 좋아하고 나이키를 신었을 때, 이 베이퍼플라이 4를 신었을 때 내가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말을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나이키가 뒤처졌다라기보다는 다른 신발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아디다스, 푸마, 아식스, 서코니, 호카 이런 신발들이 기술로 싸우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키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가 내 발에 잘 맞다면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싱화 한 켤레만 사야 된다. 근데 하프도 뛰고 풀코스도 뛸 거다. 그리고 앞으로 1년은 이걸 신을 거다. 저는 아디다스 프로 4를 가장 추천합니다. 한 켤레로 여러 가지 커버하는 그 범용성 측면에서는 저는 아디다스 프로 4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스피드 내는 게 주력이다. 5km, 10km에서 한번 기록을 내보고 싶다. 내 다리가 부서져도 좋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스트랙플라이 2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가도 저렴하고요. 심지어 할인가로도 제공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풀코스 PB가 목표다. 그리고 특히 후반에 무너지는 게 늘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나 엣지를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받은 이 아식스의 제품이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돈 상관 다 필요 없다. 무조건 PB, 한 방에 기록을 내고 싶다. 바로 이거는 푸마의 베스트 R3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37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여기서 반발력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추천하는 신발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30만원, 40만원 이 신발의 선택에 있어서 반발력이 어떤지 그리고 이 신발이 주는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내가 기록을 추구한다면 더 좋은 선택이 더 저렴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신었을 때 내가 올해 이번 대회에 어떤 신발들 레이싱화를 신고 나갈지 한번 적어 주시고, 그것을 내가 왜 선호하는지 한번 적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